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서울이 광주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맞대결 이후 나온 광주의 이정효 감독의 발언으로 인해 이 경기는 특히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결과부터 얘기하면 서울이 전술적으로도 경기력적으로도 완벽하게 되갚아준 경기였죠. 서울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전반전 서울에게 눈에 띄었던 건 광주의 빌드업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수비 구조였습니다. 서울은 평소와 다르게 5-3-2의 수비 대형을 세웠는데요. 그중 핵심은 이날 중원에 선발 출전한 김신진이었죠. 김신진은 기본적으로 중원에 위치하며 상대 중앙 길목을 막아서다가도 압박이 필요한 순간엔 위로 전진하며 상대를 밀어붙입니다. 이런 기조 속에 서울은 높으면서도 좁게 압박 블록을 형성하는데요. 그렇다고 광주의 두 센터백에게 선제적으로 달려들진 않습니다. 대신 높은 압박 블록을 바탕으로 안영규와 티모가 패스를 줄 수 있는 중앙 공간을 막아버리죠. 이날 전반전 광주는 이순민과 정호연의 볼터치 횟수가 적었는데 이런 수비 구조로 인해 광주의 중앙 진입 루트가 원천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원래 광주라면 한 명의 여유를 두고 있는 측면을 통해 활로를 만들어가죠. 여기서 잠깐 광주의 측면 전개 패턴을 복습해보면 넓게 벌린 윙어와 중앙 공격수 그리고 그 둘을 돕는 제3자가 핵심입니다. 윙어들은 터치라인을 따라 벌리고 상대의 풀백들을 붙잡아 놓죠.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는 낮은 위치로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옴과 동시에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을 돕습니다. 이후 중앙 미드필더 혹은 풀백이 하프스페이스로 깊게 전진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후 이 위치에서 수비를 상대로 수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패스를 넣어준 뒤 2대1 플레이 혹은 단독 돌파 등을 활용하죠. 만약 하프스페이스로 상대 수비가 끌려온다고 하면 그때 생기는 뒷공간은 윙어가 침투해서 공략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유리하게 만들어 놓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기 서울의 대응을 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자기 지역에서의 철저한 지역 방어입니다. 높은 위치에서는 5-3-2의 수비 블록으로 광주의 중앙 진입을 통제했다면 자기 진영으로 내려선 뒤에는 각자의 자리를 지킵니다. 자신이 마주해야 하는 광주 선수들이 있지만 이들의 움직임을 따라 끌려다니지 않고 지역 방어를 펼치죠. 오히려 수비진은 라인 유지에 집중합니다. 게다가 오스마르가 내려가 기본적으로는 5백을 형성하기 때문에 광주가 하프스페이스로 선수를 보내더라도 수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장면도 이렇게 두 연석이 안쪽으로 언더랩하며 2대1 상황을 유도해보려고 하지만 아무도 끌려가지 않은 데다가 서울은 내려와 있는 오스마르 덕분에 수적으로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오스마르는 높은 위치까지 광주의 선수들을 따라 나서지 않죠. 이 역시도 서울 풀백이 따라 나오길 바라면서 벌려있는 윙어에게 공을 보내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광주는 침투할 공간이 사라져버리죠.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공간을 만들어내야 하는 광주 입장에선 답답했을 텐데요. 그리고 서울은 철저하게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를 빠르게 쫓으면서 붙잡습니다. 수비가 라인 유지에 힘쓴 이유이기도 한데 이 과정에서 빛난 건 조직적으로 유지되던 수비 라인 컨트롤이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 원래의 광주가 하려던 축구를 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완전히 싸먹힌 경기가 됐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공격을 살펴볼 텐데요. 공격 상황에서 서울은 광주의 높은 압박을 역용합니다. 서울은 후방에 3명을 확보한 뒤 공격을 전개하는데 이에 광주는 2명의 공격수에 더해 1명의 측면 윙어를 동원해 같은 숫자를 만들고 압박을 펼치죠. 서울은 이 뒤를 공략 포인트로 삼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측면 윙어와 높이 올라가는 풀백을 활용합니다. 압박을 가하는 뒷공간에서 숫자가 부족한 광주를 상대로 윙어에게 자연스럽게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주는 패턴을 활용하거나 혹은 이렇게 윌리안은 연계를 위해 내려오고 그 뒤를 김진야가 활용하기도 하죠. 김진야의 최근 상승세는 이한범의 복귀와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이한범을 통해 서울의 우측면 빌드업이 안정감을 찾으면서 김진야는 빌드업 부담을 덜고 높은 위치에서 본인의 강점인 침투와 돌파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윙어나 풀백이 아닌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내려와 점유하는 경우 광주의 압박 라인이 벌어지면서 중앙에 역으로 공간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곳으로 빠르게 돌려 넣으면 볼키핑에 능한 황의조와 김신진이 광주의 포켓 공간을 점유하고 있죠. 상대 압박의 뒤를 노리는 이런 패턴 플레이가 반복되면 이후 서울은 편하게 수비 라인과 마주하며 전진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기는 결과적으로 공수에서 모두 서울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최근 광주가 결과를 내지 못한 경기들을 돌아보면 전술적으로 공략당했다기보다는 좋은 경기력 속에서도 선수 체급차에 밀린다거나 마무리가 안 돼서 졌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서울전은 완벽하게 전술적으로 진 경기라고 할 수 있죠. 서울의 저런 축구가 이번만큼은 과정과 결과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